안녕하십니까. 제2강 정치활동과 통치구조 2편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정치활동에서는 근세, 조선의 전기 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통치구조에서는 고대, 중세, 근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활동 조선 수도는 개경에서 시작되어서 한양, 다시 개경,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조선의 건국 고려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신진 사대부가 출현하게 되는데 혁명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도전이 있고 원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몽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가 있습니다. 정치 면에서는 위화도 해군으로, 경제 면에서는 과정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두 세력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요. 조선은 다시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전기, 후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15세기는 조선 초기, 16세기는 조선 중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 15세기에는 혁명파 사대부인 훈구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조선 중기 16세기에는 온건파 사대부인 살인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훈구파와 살인파를 한번 구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훈구파는 성균관 출신이 되겠고요. 중앙집권, 부국강병을 강조합니다. 개혁적, 자주적인 성향이 있고요. 당군과 사장, 기술을 중시합니다. 타사상에 관대하죠. 그리고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살인파는 서원 출신이 있고요. 향촌자치, 왕도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과 사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를 중시하고 사장보다는 경악을 중시합니다. 기술은 천시하죠. 타사상에 대해서는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중소지주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는 15세기 부국강병기, 16세기 사화기, 17세기 붕당정치기, 18세기 노론의 일당독재기, 19세기 전반을 세도정치기로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령, 정순헌철이 있죠. 태종 이방원은 1차, 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왕에 오르게 되고요. 세조는 계유정난, 중종은 중종반정, 인조는 인조반정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4차례의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연산군은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의사사화가 있습니다. 17세기는 붕당정치기로서 현종 때 1차, 2차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송 논쟁이라고 하죠. 숙종 때는 3번의 황국을 거치게 됩니다. 성종 때는 사림이 정계의 진출을 시작하게 되고요. 선조 때는 사림이 정계의 주도 세력이 되겠습니다. 15세기 때는 훈구파가 정계를 장악하게 되고 선조 이후로는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선조 때 사림이 동인, 서인으로 나뉘게 되고 광해군 때는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광해군 이후에는 그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죠. 남인과 서인이 공존하다가 나중에 남인이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노론의 일당 독재기가 18세기부터 시작됩니다. 15세기 조선 초기에 왕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왕인데요. 이때는 정도전의 중심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통지지서로는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을 편찬하게 되고요. 부시자편을 편찬해서 불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1차, 2차 왕자의 난을 거쳐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요.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 정치를 했습니다. 육조 직계제, 한양천도, 사관원 독립, 사병격파, 노비해방, 양전사업 실시, 호pe법 실시. 호pe법 실시에서는 노비도 해당이 되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설치, 주자소 설치. 주자소에서는 개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죠. 밀랍을 이용한 개미자를 만들게 됩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도 만들게 되고 청계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되고 집현전을 만들면서 경연을 하게 됩니다. 최윤덕의 사군 김종서의 육진을 개척하게 되죠. 이종무는 스시마섬을 정벌하게 됩니다. 훈민정음 창제, 조지서 설치, 갑인자라는 활자를 만들게 됩니다. 추구기 해시계 무시계를 만들게 되고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이를 만들게 됩니다. 달력으로는 칠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상강행신도 등을 편찬하게 됩니다. 계유정난을 계기로 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업적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집현전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법전인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동국통감도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 집현전이 폐지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홍문관으로 부활시켜 경연과 세연을 시작합니다.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중용하고 드디어 경국대전이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이 되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죠. 동국통감 역시 세조 때 시작되어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를 자세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조 직계제부터 보겠습니다. 육조에서 왕에게 업무를 보고하죠. 왕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한테 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가 의정부에게 업무를 보고하면 의정부는 그 업무를 중에서 주요 업무를 간추려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결정을 내려서 의정부에 내리고 의정부는 심의를 해서 육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16세기 사화기 대표적인 사화 4개가 있습니다. 연산군 때 무어사화, 갑자사화가 있겠고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의사사화가 있습니다. 무어사화는 김종직의 조위제문을 계기로 일어났죠. 김종직과 김유선무리 등 살인파들이 화를 입는 사화가 되겠습니다. 갑자사화는 패비윤씨, 연산군의 어머니죠. 패비윤씨 사사사건으로 훈구와 살인이 화를 입는 사화가 되겠습니다.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개혁정치로 일어나는 사화가 되겠고요. 조광조 개혁정치는 위훈삭제, 혈령가 실시, 경영 강화, 향약보급, 소학보급, 박납의 폐단 지적 등이 있는데 이런 개혁정치로 인해서 조광조가 죽게 됩니다. 의사사화는 왕위 계승을 두고 외척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화가 되겠습니다. 대윤과 소윤이 갈등을 일으키죠. 대윤으로는 윤임, 소윤으로는 유원영이 있습니다. 17세기는 붕당정치기, 18세기는 노론의 일당 독재기죠.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때 사림이 이조 전랑과 척신청산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시 광해군 때 동인은 정열입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조위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권을 잡게 되죠. 이후에 인조 때는 북인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이후에 남인과 서인이 공존하죠.
공전하다가 현종 때 논쟁을 벌이는데 1차, 2차 예송 논쟁을 벌입니다. 1차에는 서인이 이기고 2차에는 남인이 이겨서 서인과 남인이 각각 정권을 잡게 됩니다. 숙종 때는 황국이 3번 일어나는데요. 서인, 남인, 서인 순으로 황국이 3번 일어나게 됩니다. 남인도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면서 서인은 남인 처벌 문제로 노론과 서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론은 다시 사도세자 문제로 시파, 벽파로 나뉘게 됩니다. 예송 논쟁과 황국을 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송 논쟁은 인조 개비의 상복 차근 기간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1차 기해예송, 2차 갑인예송이 있습니다. 1차 기해예송에는 효정이 죽게 되는데 이때 인조 개비의 상복 차근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이죠. 서인은 효정이 차남이니까 사대부랑 동일하다라는 예우를 갖추어서 1년상을 치자 하는 거고, 남인은 아니다, 그래도 왕이다 해서 왕이 우대하다 해서 3년상을 치자 하는 거 있죠. 3년 동안 상복을 입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서인이 승리하면서 1년 동안 상복을 입게 됩니다. 2차 갑인예송 때는 효정의 비가 죽게 되는데 이때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으로 인해서 1년이 승리하면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국은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술황국이 있는데 경실황국은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 기사황국은 남인이, 갑술황국은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돼서 한국이 3번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는 4대 교린 정책을 쓰는데요. 명에 대해서는 4대 정책,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쓰죠. 지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명은 표면상 4대 외교, 실제상 국가적 실리 추구 있고요. 여진과 일본은 교린 정책을 쓰면서 해유책과 강경책이 있습니다. 여진의 해유책으로는 무역사 설치, 강경책으로는 사군육진 설치가 있고, 일본의 해유책으로는 삼포를 개항해서 무역을 하는 거, 강경책으로는 이종무가 스시마섬을 정벌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처음에는 정도전에 요동정벌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4대 외교가 안착이 되면서 자주적인 실리 외교가 시작이 되죠. 여진은 강경책, 온건책을 쓰고 강경책으로는 사군육진을 개척하게 되고, 온건책은 무역사 설치, 부평관 설치, 기순장려, 토관지 실시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강경책으로서 이종무의 스시마섬 정벌, 온건책으로서 삼포개항으로 인해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조에서 삼포를 개항하게 됩니다. 16세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침범하는데요. 중종 때는 삼포회란, 명종 때는 일묘해변, 선조 때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있겠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앙군과 지방군을 정비하게 됩니다. 중앙군은 훈련도감, 지방군은 소고군으로 정비하게 되죠. 중종 때 삼포회란 때 비변사를 설치하게 되는데 임시기구로 설치하게 되고, 일몰매변 때는 상설기구, 임진왜란 때는 비변사의 권력이 집중이 됩니다. 이후에 서인이 장악하게 되죠. 임진왜란 때는 비변사에 정승, 판서, 군영대장이 참여하게 되는데 판서도 공조 판서를 제외한 오조 판서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관군으로는 이순신이 있는데 옥부해전이 첫 전투가 되겠고, 한산도 대첩에서 하깃진 전술을 서서 승리하게 되죠. 정유재라는 의병이 활동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의병으로는 정문부, 유정, 휴정, 곽재우가 있겠고, 강군으로는 역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있겠습니다. 명란해전과 노량해전이 있죠. 노량해전은 마지막 해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도를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때 우리 선조 임금님은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이제 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탄생이 되면서 평양을 탈환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17세기에는 강해군이 중립외교가 있고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이 있습니다. 강해군 때는 중립외교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지만 인조 때는 친명 배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그 전쟁 이름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광해군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립외교를 썼습니다. 강옥립의 투항사건이 유명하죠. 표준의 동의보감을 편찬했고요.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폐모살제라고 해서 영창대군을 사사하고 배다른 형제죠. 그리고 인목대비를 폐위시킵니다. 기요각서를 체결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통치사를 파견하게 되죠. 막부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통치사를 파견하게 되고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결과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양안과 호적이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면서 공명첩을 발급하게 됩니다. 일본에 우리 이황의 성리학이 유행이 되고요. 도자기 공이 많이 잡혀가서 일본의 도자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이후로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에도막보가 시작되었죠. 정묘호란 때는 청이 형제관계를 요구하고 병조호란 때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정묘호란 때도 의병이 활동하는데요. 대표적인 의병이 이립 정봉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강화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병자호란 때도 의병이 있는데 임경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상은의 주전파, 최명길의 주화파가 대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부 또 역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죠.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효종과 숙종 때는 북벌론을 제기하는데, 북벌론은 우리가 병자호란 때 호란 때 당했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청을 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시열과 윤희를 중심으로 북벌론이 제기가 됩니다. 효종 때는 어영청을 설치해서 북벌을 하게 되고 수어청을 확대해서 남한산성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러시아 정보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서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 되죠. 나서를 정벌하게 됩니다. 숙종 때 보면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있는데 이 어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죠. 1900년에 대한제국 시기 때에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하고요. 1904년 러일전쟁 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게 됩니다. 간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숙종 때 국경지역에 백두산 전개비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 기록에 서위압록, 동의토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위압록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동의토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선과 중국이 다릅니다. 조선은 토문을 토문강, 송화강 유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은 두만강, 토문을 두만강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간도가 분쟁지역이 되었는데요. 대한제국 시기에는 간도관리사 이범륜을 파견하고 1909년 간도회박 때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이 우리나라가 박탈되면서 일본은 안봉선 부설권을 가져가게 되고 청은 간도를 가져가게 되면서 간도는 영원히 우리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북벌론이 실패하고 북한운동으로 계승이 되고 북한운동은 다시 개화파로 계승이 됩니다.
18세기 조선 후기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는 2인자의 난을 진압하게 되죠. 그리고 노론을 중용합니다. 탕평파 중심으로 완론 탕평을 하게 되고 소원을 정리합니다. 살림을 폐지하고 전랑의 권한을 축소시키죠. 균역법을 실시하고 사형수 삼심제를 실시합니다. 신문고를 부활하고 청계천도 준설하죠. 속편 시리즈라고 해서 경국대전을 속대전으로 개편하고 국조오레이를 국조속오레이로 개편하고 병장도설을 속병장도설로 개편하게 됩니다. 정조 때는 줄론 탕평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해서 거기서 초계무신제를 뽑죠. 대표적인 초계무신제가 정약용입니다. 장용령을 설치하면서 정조의 친위부대가 되겠습니다. 삼사와 전랑을 폐지하고 외규장각을 강화도에 짓습니다. 수원의 화성을 건설하는데 이때 사용됐던 것이 정약용의 거중기가 되겠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는 배다리를 이용했는데 이건 역시 정약용이 만들었습니다. 정조 때는 시내 통공을 하게 됩니다. 금난 정권이 금지되는데 물론 유기전은 제외하게 되죠. 정조 때는 서울 출신을 등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서울 출신으로는 규장각 검사관으로 있는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면서 수령의 권한이 아주 커지게 되죠. 그리고 법전인 대전 통편을 편찬하게 됩니다. 19세기 전반 세도 정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가문이 독점하게 되는데요. 풍량조씨, 안동김씨가 독점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구도가 격화되었다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립구도가 격화된 것이 아니고 소수 가문이 독점을 한 것입니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를 활용했고요. 수령의 매간매직이 성행하면서 수령과 향리가 부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삼정이 물안했고 상품 화폐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향촌사에서는 사족 지배력이 약화되었고 오히려 수령의 권한이 커지면서 관권의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세도 정치기에는 밀란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밀란 두 개가 있습니다. 홍경내연한, 임술농민봉기가 있습니다. 통치구조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치구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귀족회의, 수상, 관 등, 지방에는 수도, 지방, 하부 단위, 특수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수상으로는 고구려는 대대로 망리지라고도 하죠.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 등, 관 등으로는 고구려 10여관 등, 백제 16관 등, 신라 17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백제가 관 등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고유왕 3세기 때 관등을 정비했고 고구려는 4세기 소슬만 때 정비를 했으니까 백제가 더 빠르게 되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수도에는 5부, 지방에는 5부를 두고 5부를 두게 되고 백제는 5부 5방, 신라는 6부 5주가 있습니다. 하부 단위로는 고구려 성촌, 백제 군촌, 신라 군현촌이 있겠고요. 특수행정구역으로는 고구려 3경, 백제 22남로, 신라에는 이소경이 있습니다. 오주와 군현에는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지방간의 이름은 고구려는 오부의 욕살, 백제는 오방의 방령, 신라는 오주의 군주가 되겠고 그리고 이소경의 사신이라는 지방간을 파견하게 됩니다. 촌에는 촌주가 있는데요. 촌주는 지방간이 아니라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은 구주 이소경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방관과 군대 지휘관이 동일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으로는 고구려 때 수도에는 태학,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합니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통치구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회의, 중앙의 귀족회의, 통일신라는 화백회의, 발해는 정당성. 통일신라 때는 수상은 시사부의 시중, 발해는 정당성의 내상. 행정조직으로는 통일신라 때는 왕 밑에 14부, 국학이 있습니다. 집사부의 13부니까 14부가 되겠고요. 특히 사정부에서는 감찰기구가 되겠습니다. 국학은 교육기관이 되겠고요. 발해는 삼성육부 체제를 하고 있는데요.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이 있고요. 정당성 밑에 육부가 있습니다. 좌사정, 우사정 해서 충인의 지혜신에서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적원은 비서기관, 중정대는 감찰기구, 주자감은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을 보게 되면 수도의 육부, 지방의 구주가 있죠. 하부단위는 군현천, 특수행정구역으로는 이소경, 향부곡이 있습니다. 오소경이죠. 오소경은 설치 이유는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지방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었죠. 역시 구주와 현까지 그리고 오소경에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는데 구주에는 군주, 오소경에는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촌에는 촌주라는 토착 세력이 있습니다. 수도에서는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제도, 외사정을 두게 됩니다. 외사정은 감찰이죠.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방행정조직은 구주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의 지도를 보게 되면 한주, 삭주, 명주, 옹주, 상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가 있고요. 오소경으로는 중간에 중원경이 있고 북으로 북원경, 서로 서원경, 밑으로 김해에 금강경이 있습니다. 발해의 지방행정조직은 5경 15부 62주가 있습니다. 발해 역시 지방관과 지방군 지휘관이 동일 인물이 되겠습니다. 도독과 지사죠.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군으로는 구서당, 지방군으로서는 십정이 되겠습니다. 구서당은 민족융합 정책의 일환이었고 십정은 한 주에 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정이 아니라 십정이 되겠습니다. 발해의 중앙군으로서는 12가 있습니다. 고려의 통치구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회의는 도병마사,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우리는 흔히 도당이라고도 합니다. 수상은 문화시중, 행정조직은 이성육부 체제라 해서 당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왕 밑에 중서문화성, 상서성 해서 이성이 있고요.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습니다. 육부는 이병호형 예공부가 있고요. 중추원은 비서기관, 어사대는 감찰기관, 삼사는 회계만 담당했던 기관이고요. 교육기관으로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무신회기구도 있는데요. 중방이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에는 재신과 낭사가 있고요. 중추원에는 추밀과 승선이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제추회의를 하게 되는데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이 있습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대성 즉 대간을 조직하게 되는데 여기서 했던 일이 서경, 간쟁, 봉박이 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게 되죠. 중추원과 어사대 3사는 송의 영향을 받은 기구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으로는 오도 양계가 있는데 오도는 행정적인 조직이고 양계는 군사적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오도가 있고 양계는 북계 동계가 있는데
북계는 거란과 여진을 방어를 하고 동계는 외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경도 있고 사도부 팔목 주, 군, 현이 있고 밑에 속군, 속현,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주, 군, 현에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전국에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파견했다 하면 조선시대로 가야 되고요. 고려시대 때는 전국에 파견되지 않고 오히려 주군이나 주현보다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이나 속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향리가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죠. 오도에는 안차사라는 지방간이 파견이 되고요. 상설행정기구가 아니고 순회하게 됩니다. 북계나 동계에서는 병마사라는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상경은 풍수지리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군사조직으로는 고려때 중앙군에는 2군 6위가 있고 2군 6위는 군인전을 지급받고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세습을 했고 신분층은 중류층이 되겠죠. 지방군으로는 오도에 주영군, 양계에 주진군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통치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회의로는 의정부에서 했고요. 행정조직은 의정부 6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 밑에 의정부, 그 밑에 6조가 되겠습니다. 6조는 이, 병, 호, 형, 예 공조가 있죠. 그리고 의금부, 승정원, 삼사,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비변사, 전랑 등이 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반역을 하면 우리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 곳이죠. 승정원은 비서기관, 삼사는 언론기관, 한성부는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춘추관에서는 역사를 기록하죠. 성균관은 교육기관이 되겠고 비변사는 군사회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전랑은 인사권, 통청권, 자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사는 다시 세 개로 나뉘는데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홍문관에서 경연을 하죠. 사간원, 사헌부는 양사로서 대간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하는 일이 서경, 간쟁, 봉박을 하게 됩니다. 지방행정조직은 팔도가 되겠습니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수도 밑에 팔도, 부목, 군현, 면, 이통, 향부곡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팔도와 분목, 군현에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는데 모든 이제 지방간이 파견되는 것이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지방간은 군사권, 사법권, 행정권, 상피제, 임기제가 적용이 됩니다. 팔도의 지방간으로는 관찰사, 부목, 군현은 수령, 즉 우리가 사또라고 하죠. 파견이 되었습니다.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이 되겠죠. 멸리통에는 면임, 리정, 통주가 있는데 지방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멸리통은 향총 자치에 확대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중앙집권 강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 군현에 유양소가 설치되는데 유양소에서 하는 일은 향임해서 자수별감이 있고요. 하는 일이 수령, 보자, 향리감시, 백성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는 경제소라는 데서 유양소를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중앙군으로는 조선시대 때는 5위, 지방군으로는 영진군, 잡색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인개병제를 했고 농병일치제를 했죠. 5위는 정군, 특수군, 갑사가 있습니다.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갑사는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영진군은 정규군으로 진간체제를 하고 있고요. 잡색군은 비정규군, 즉 예비군으로 향리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민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간체제와 젠승방략체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진간체제, 16세기 젠승방략체제인데 진간체제는 세조 때 만들어지고 많은 수의 적을 방어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수령들이 전투 지휘관이 되고 군인이 많아야 됩니다.
세승방략 체제는 임진왜란 때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수의 적을 방어하는 데 유리하지만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완전히 아웃이 됩니다. 조선 후기의 통치구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기족회의는 비변사가 되겠고 행정조직으로는 비변사 체제가 되겠습니다. 왕 밑에 비변사가 있고 또 3사 전랑 등이 있죠. 비변사는 이때는 조선 전기 때는 군사기구였다가 조선 후기 때는 권력이 집중되면서 행정기구로도 합니다. 군사와 행정을 같이 하게 되죠. 3사는 자당이익을 반영되면서 많이 부패하게 됩니다. 중앙군으로는 오군영, 지방군으로는 소고군이 있습니다. 오군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은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는데 선조 때 훈련도감이 서치됩니다. 임진왜란 휴전 때 서치되죠. 직업군인으로서 모병제고요. 삼수병으로서 포수, 살수, 사수가 있습니다. 인조 때는 어영청, 수어청, 총육청을 만들게 되고요. 숙종 때 금이영을 만들면서 비로소 오군영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소고군은 예비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임진왜란 휴전 때 만들어집니다. 진관체제를 하고 있고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농민도 참여하게 되니까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2강 정치활동과 통치구조 2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